오늘은 당신은 플라시보다라는 책을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책 태기가 와서 모든 책이 다 재미없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너무너무 재밌어서 최근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책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영성학과 아주 관련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다 이루어지고 그런 시크릿과 같은 법칙들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위주로 빠르게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은 매 순간 동요하고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즉 우리가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에서는 "발현시킬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은 내면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화학 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프로그래밍 되어 또 유전자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린 타고났고 타고난 유전자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책에서처럼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은 화학 조합에 따라서 이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게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되기가 훨씬 쉽고 '이게 가능한 거다.'라는 인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메시지인데요. 내면의 생각을 외부의 생각 환경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면은 뇌는 그걸 믿어버리고 '현실과 허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실제로 어떻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믿는 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강력한 의식 수준과 내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뇌는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서 해당 부분이 반영된 그런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게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인지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긍정, 부정적인 상황을 자각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끌어가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냐, 그러면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 관련된 유전자를 발현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상황이라서 이제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되지 않게 끊어내야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말 강력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는 실제로 긍정적인 상황을 낳는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이랑 이어지는데 실제로 긍정적인 상태가 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잘 인지를 하고 그 태도를 좀 더 많이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에 선순환을 낳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동일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생각과 오늘 했던 생각, 그리고 내일 할 생각들이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똑같으니까 관련된 유전자가 계속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똑같은 사람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일상 속의 그런 감정들을 주의 깊게 느끼고 좋은 감정을 더 살리면서 긍정적인 상황을 나아가는 게 필요할 수 있다. 나쁜 감정은 아웃시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시냅스 연결을 만들면은 그 기억이 연결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이게 계속 반복할수록 이 연결의 끈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매일 하는 생각들이 시냅스 연결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 더더욱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잠재의식은 강력하기 때문에 '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잠재의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앞서서 '생각을 우리는 계속 똑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의식적으로 더 커져서 잠재의식을 바꾸고 그러면서 매일 하는 생각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 잠재의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잠재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의식한 수준, 의식 수준에 따라서 최선의 조합, 뭐 최악의 조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즉 우리가 의식 수준을 계속 끌어올린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미래에도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물질은 서로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에 에너지를 바꿔서 물질, 즉 우리의 몸, 뭐 상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에너지와 물질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 잘게 쪼개면은 파동의 형태로 물질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원하는 방향의 생각을 하면은 그 조합으로 물질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 물질인 몸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에너지가 실제로 다 타고 조각하고 다시 조합하면은 우리 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몸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보고 그리고 알고 나면은 그 사례를 좀 더 믿는 것이 있다. 약간 요런 인간의 특성들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책에서 나와 있던 정말 신기한 그런 사례들,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실제 물질화를 변경한 사례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읽고 나고 나서는 훨씬 이 지식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책이 450 페이지 정도 되고 내용이 이제 정말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장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 우리가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들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클리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 번씩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